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순화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 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 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단전, 단가스, 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시스템을 통해 2개월 단위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차수별로 약 3,000에서 3,500명의 위기가구가 통보되며 2024년도에는 6차례에 걸쳐 조사를 저희가 하였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율은 100%입니다. 발굴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차례관리, 후원물품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은 유형별로 안부 확인, 저장 강박 세대 생활 환경 개선, 자주 모임을 통한 사회 관계망 형성, 사후 관리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 유형군 및 1인 가구에 맞춤형 사업을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80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1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복지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주로 중장년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과 민간협력 워크숍 및 구협의체 실무분과 17개 특화사업 등 다양한 협의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민간협력 워크숍, 각종 특화사업 및 성과보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8,177만 6천 원입니다. 다음 1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동중심 통합관리 사례관리 활성화, 공공분야 및 민간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월별 추진실적 관리 및 사례관리 종결 대상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4,294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기부식품 운영 활성화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기부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억 4,096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2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해 긴급하게 생계의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되며 2024년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은 총 3,926세대에 46억 4,425만 원을, SOS 긴급복지 지원으로는 총 95세대에 1억 3,9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46억 6,768만 원입니다.
신속한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심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사회보장급여 등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등 통합조사 추진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 등 신청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사항은 국민기초와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여 총 28,911가구 51,619명을 조사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신규 신청자가 현재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 사업입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 기간 동안 촘촘한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5,68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이 부분에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도 이제 출범하고 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복지재단도 출범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 사항 보면 지금 24년도 1월 29일부터 25년 1월 17일까지 발굴 대상자 수가 지금 19,535명이잖아요. 지금 제가 뭐 기사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만약에 두 달, 그 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그 발굴자 경기도가 저희보다 어쨌든 면적이 훨씬 더 인구도 그렇고 많을 텐데 거기가 한 2,700명 정도가 발굴이 됐대요. 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가. 근데 그 기간을 대충 비교해봐도 저희는 오히려 지금 3,500명으로 지금 이게 누적이 아니라 계속 두 달마다 2,800, 3,500 계속 이게 인원이 발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구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굴되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발굴이라기보다는 그게 통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3년도에 전국으로 봤을 때도 한 68만 정도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통계가 나왔던데 전국이 68만인데 저희가 2만이면은 진짜 저희가 엄청 많은 대상자가 지금 발굴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 다 100% 처리를 하신 거 봐서는 가서 뭐 현장을 가서 보시던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를 하시던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또 나오시면 이제 그분들은 빠지고 이렇게 뭐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 발굴 시스템이 전국적이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워낙 많은 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발굴 시스템이 그죠? 그런 부분은 아는데 얼마나 그 대상자가 나왔을 때 가면은 정말 대상자인 분들의 한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19,500명을 100%로 봤을 때 네네. 저희가 뭐 후원 물품 연계라도 뭐 해둔 것까지 다 합하면 지원율은 6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70% 가까이는 대상자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딱히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대상자니까 해줄 수 있는- 지원을 그쵸. 하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66%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생각보다 왜냐면 저희는 많습니다. 도심 지역이고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더 원도심이 많을 텐데도 그쪽보다 저희가 대상자가 많다는 거에 좀 놀라서 이게 정확한 지금 자료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혜택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이거는 이제 만 19세 이상인 분들 중에 뭐 질병이든 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가능한데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료가 없고요. 그 이후에는 소득별로 이용료가 이제 차별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누구나 이용은 가능한 사항이고. 그러면 혜택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 가사 집에 예. 가서 예. 이제 돌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네네.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처럼. 그 네네. 지원해주는 사업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 업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국민기초사업발전의회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애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 팀장입니다. 최재우 통합관리 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 2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는 현재 4개 팀에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5쪽 저소득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13만 8,537세대 891억 7,247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변동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4년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2025년 195만 원으로 6.5% 생계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5년 총 사업비는 1,034억 8,33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정부 할인 양곡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9만 9,409가구에 12만 3,871포를 지원하였고 차상위 계층 2만 1,558가구 3만 2,36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변동사항은 정부 할인양곡 지원 사업이 보조사업에서 농식품부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구에서는 대상자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 양곡 구입 희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구민 의료보장 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2월 3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등 16,697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산소치료 등 각종 요양비 지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지원,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록 지원 등 총
5,60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5년 총 사업비는 19억 4,4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복지도우미 등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으로 156명, 서구 지역자활센터 18개 사업단에 293명이 자활근로 사업에 배치되어 근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로 263명을 연계하여 총 71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025년 총 사업비는 83억 1,42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통합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총 13개 분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만 6,109세대에 14만 5,331명입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월별 정기 확인 및 조사를 총 2만 1,127건 실시하였고 기간 내 처리율은 100%입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의 인적, 전출입,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복지 대상자 정기 및 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생활보장과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또박이 자활사업단 사업입니다. 2025년 서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에서는 또박이 자활사업단을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기 부품, 형광등 조립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단으로 자활기금에서 임대보증급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수행은 인천 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박이 자활사업단 신규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여 참여자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생활보장과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에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네. 잘 하실 거라 믿고, 이 사업은 동해 동장님이 계셨을 때 몸소 실천해서 집행한 걸로 믿고, 한 가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준 일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최저 생활 보장하는데 지원 대상을 2024년도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 2023년도에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준에는 날짜를 뭐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그냥 과외에서 잡아가지고 기준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명수에 대한 기준은 업무보고 일자에 맞춰서 저희가 아니, 명수가 아니고 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숫자를 23년도에는 11월 말로 기준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금년 업무 보고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어요.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일자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신규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게 날짜의 기준이 왜 중요했냐면, 네. 이거는
그 시점의 기준을 해서 공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도에는 11월 말, 금년도에는 12월 말 이렇게 기준했다. 한 달 개입으로 왜 2023년도에는 11월 말로 기준을 했고 금년도에 2025년도 업무 보고에는 2024년도 12월 30일자로 기준을 했냐. 그 얘기,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럼으로써 수급자 수가 약 3,000명 정도 늘었는데 뭐 인구가 늘으니까 뭐 늘었다고 봐도 뭐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조사가 근본적인 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고 집행 금액도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2023년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조를 표기를 하고 금년의 업무 보고 때는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했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거를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생각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똑같은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가 바뀌어서 2025년이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수급자 수나 이런 거를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전년도 24년도에 업무 보고를 드렸을 때는 그 최소 그 업무 보고 근사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오늘도 수급자 숫자가 또 바뀌어요. 내일도 바뀌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업무 보고하고 가상 흡사한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 기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이게 숫자가 네.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업무를 집행했는데 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기준 시점이 전년도나 지금도나 똑같은다 이게 회기 말은 언제예요? 우리가 정산할 때 회기 말은 언제까지? 회계 말은 12월 31일이죠. 그러면 12월 30일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그냥 그 뭐 일명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2023년도 11월 30일자로 해서 2024년도 업무 보고를 기준을 11월 30일로 잡았는데 네. 왜 금년도 2025년도는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잡았냐. 그게 한 달 개입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했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취합해서 한 건지 이게 어떤 뭐 조사 기점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뭐 과장님 생각대로 아 금년에는 시기가 바쁘니까 10월 말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잡자 뭐 이런 내용인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닙니다. 12월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 12월 30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네. 뭐 시기성으로나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근데 11월 30일 기준하고 한 달 개입에 2023년도에는 11월 30일 그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수급자 건수를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 수급자는 전부 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12월 말 짓게 해서 12월 30일 날로 결정을 해서 그 숫자를 통계를 내서 표기를 하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네. 행정의 그 기준점은 12월 30일이 맞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통계 수치가 일치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수급자 수가 가구 수도 한 3,000명 차이가 나는 게 그다음에 수급자 수도 한 3,000명. 작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2025년도 24년도 12월 30일 기준은 수급자 수가 3950명이고 네. 2023년 11월 30일에는 27,000명이에요. 그럼 한 3,000명 정도 개입이 차이가 나는데 한 달 사이에 개입이 이렇게 큰 건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료를 공표를 할 때는 말 기준을 정확히 일관성 있게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나 수고 많으셨는데요. 신규 사업의 또박이 자활사업단 네. 그 자활 근로자 30명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인 거는 맞겠지만은 네. 이분들의 일자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은 있어요. 나이는 노인이 아니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일을 해야지만 일을 하는 조건을 갖고 국민기초 수급자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죠. 찾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뭐 줘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체 사업을? 자체 사업이 저희가 18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쵸. 원하고 본인의 근로 능력에 맞게, 그러니까 너무 뭐 근로 능력이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한 청소나 뭐 이런 거를 하시겠지만 조금 근로 능력이 상인 분들은 이런 사업단에 가셔서 이런 그 부품 조립하고 뭐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단 쪽에다가 지금 사업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단을 이제 검단 쪽에다가 시설을 준비를 하시면은 네. 거기서 작업을 시키고 그러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임대보증금 같은 거는 구로다가 계약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고 자활 기금에서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저희가 예. 매월 나가는 거 말고 그 임대보증 임대보증금의 저기가 기금에서 자활의 기금이 있어요. 사회복지 기금 중에 자활사업 기금에서 6천만 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로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구청에서 계약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구 앞으로다가 계약이 된다는 네, 네. 얘기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가장 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네. 말씀 나왔는데 지금 분구시에 네. 자활 사업 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신규 그 검단 구청 안에 지금 센터가 거기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필수 시설은 새로 짓는 그 모듈 그 건축물 안에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작년 겨울에 네. 자활 근로자분들 어쨌든 송년회를 갔다 왔는데 예. 표정이 되게 밝으신 분들도 있고 네. 좀 한편으로는 어두운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좀 사례들을 살펴보고 뭐 지금 우리 서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도 보고 했는데 또 어떤 한 분은 자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편의점까지 차리셔가지고 네 이제 인생이 변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 그리고 자활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업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 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지영 노인여가시설팀장은 독감으로 대직자 황지영 주무관입니다. 신선미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77쪽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업 기호는 사업 규모는 61개 사업단에 6,712명, 164명이 증하였으며 2022년도 대비 9,406명이 증하였습니다. 사업 유형으로는 노인 공익활동사업, 노인 역량 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이 되겠으며 수행기관은 6개소, 서구청 노인인력개발센터, 서구노인복지관, 검단노인복지관, 연희노인문화센터, 가사노인문화센터가 되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노인 일자리 추진 1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92억 2,3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조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세대 중 독고,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또는 신체 기능 저하,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 확인 서비스,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자원 연계 서비스,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특화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교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으로는 4개소로 서구노인복지관, 검단노인복지관, 연희노인문화센터, 가자노인문화센터로 총 1,880명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21,936명 대비 수혜율 8.6%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8억 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0쪽 3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 위안잔치 추진과 다음 4쪽 4번 기초연금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5번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경로당 물품 생활짓기와 개보수, 무료 와이파이 보급과 공기청정기 보급, 방역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다음 쪽 28억 8,6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6번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교육과 교육은 서면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7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호로는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되겠으며 지원 내용은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활동 지원 등급은 15구간으로 차등 제공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래와 같이 10개소가 되며 활동 지원사는 1,700명이 됩니다. 다음 87쪽 소요 예산으로는 381억 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8 인천 서구 8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기호는 위치는 봉수대로 539 원창동이며 대상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이고 개관일은 2019년 1월 1일, 이용기간은 이용일로부터 5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수탁자 사단법인 인천장애인 부모연대로 재계약되었습니다. 이용 정원은 정규반 70명으로 서구민 50%, 인천시 50%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됩니다. 다음 89쪽 소요 예산은 16억 6,134만 1,000원입니다. 다음 89쪽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 서비스는 서면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10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서로 이음 장애인 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기호는 장애인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목적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이며 서로 이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운영은 장소가 서구청 제2청 2층으로 직업 상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용은 구인, 구직 상담 및 등록, 일자리 연계, 동행 면접, 취업 후 만족도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장애인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로서는 복지행정 업무 지원과 환경 정비 등 구청, 동행정 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총 98명이 근무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복지시설 등에 파견되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로서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일자리로서는 안마 서비스로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 서부지회 사업이 수행하며 23명이 일자리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등으로서 서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자 9명과 전담 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서로 이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24년도에는 알선 현황이 알선 취업 건수로서 총 100명으로서 알선 건수 총 1055번과 알선 취업 건수 100, 본인 취업 건수 63으로 1218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 상담실도 19대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9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전날 금요일로서 운영하여서 찾아가서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구직 상담 및 등록, 민간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8억 4,5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계도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 제공 및 매월 20일 5개년치의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 정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은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해서는 주차 일면 침범 시에는 10만 원, 이면 및 적재물이 있을 때에는 50만 원 부과가 되며 장애인 주차 표지 위반으로는 2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95쪽 12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은 서면으로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신규 사업입니다. 1. 장기 요양기간 지정 갱신제 시행으로서 추진 배경으로는 2018년도 12월 1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갱신제 시행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간은 유효기간인 2025년 12월 11일 만료 전까지 장기요양기간 지정 갱신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기간 신규 84개소와 갱신시설 135개소로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지정 시 검토 항목으로 심사, 운영계획과 함께 그간 운영 결과로 행정처분 이력이라든가 장기 요양급여 평가 결과 등 평가하여서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구립, 신현 원창동 경로당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원은 26년 3월까지이며 위치는 신현동 289에 31, 177.8제곱미터 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65제곱미터, 지상 2층 50평이 되며 지상 1층 106.68, 32평 정도 되고 지상 2층은 58.32, 17.6평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로는 12억 9,105만 2천 원이 되며 토지 매입비 3억 9,827만 2천 원은 구비 100%, 공사비 7억 7,400만 원, 시비 100%, 용역비 7,200만 원, 구비 100%, 부대비 및 물품 취득비 4,678만 원,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4년도 7월 구립 가칭 신현 원창동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2월에 24년도 4차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이 공사비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는 건축비 자재비용 폭등사항입니다. 구립 가칭 신현 원창동 경로당 건립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서는 공사비 책정을 물가상승률 5%가 아닌 건설 공사비 지수 상승률 8.5%를 적용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미편성건입니다.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으나 24년도 4차 군구 특별 조정교부금이 선정되어서 공사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25년도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이 가칭 검단 고령자 친화형 노인문화센터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검단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업무 추진 협약에 따른 노인문화센터 조성으로서 사업 기호는 25년 11월까지이고 위치는 검단 택지개발 사업지구 AA35-2블럭이며 규모는 연면적 1510.76제곱미터입니다. 추진 방법은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9,930만 6천 원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예산 부족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및 시설 부대비, 개소식 비용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1개소 확충으로 24년도에 4개소에서 25년도에 5개소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요, 그 경로당에 해당하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로 가시는 분들. 아니 우선 팀장님이 좀 보고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 구미숙입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일자리 중에서 경로당에 이제 지원되는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경로당에 시니어 행복밥상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우리 서구의 경로당에 지금 그 도우미를 2분씩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마다 지금 그 어르신들이 부족해서 밥을 못 해 먹어서 전체 서구에 그 서구 전체 경로당에 그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걸 알고 계시냐고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그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아니고 240여 분이 필요하다고 들어왔었고 지금 저희가 배치가 된 거는 18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 보고할 때 160명 그 채용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180명입니다. 180명.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260명 정도 필요하단 말이죠? 245명 정도 수요가 있었고. 근데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충분히 240명 정도 세워서 경로당에 2명씩 충분히 그 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줘야지.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확보 안 돼서 한 명 갖고 저기 식사를 하면 한 분이 열흘 하고 열흘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말씀 전에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그 서구 노인복지관이 180명이고요. 검단 노인복지관이 290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까 그 180명은 서구 노인복지관 인력을 말씀드린 거네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470명이 됩니다. 그럼 서구 전체 그 저기 인원이 충족한가요? 지금 충족하지 않은데요? 네, 전체 인원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러면 서구 전체 얼마나 그 인원이 돼야 각 그 서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2명씩 인원을 보내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별도 자료로 좀 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경로당을 다 2분씩 배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적인 것과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 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서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일자리 저희가 이제 6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6,712명을 채용을 하지만 그 시니어 행복 밥상 쪽으로 이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저기 팀장님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일선 경로당의 회장님들이나 그 어르신들이 그거 이해하지 않아요.
어떤 경로당은 2명이 오셔갖고 충분히 충족해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데 어느 경로당에 나가보면 어떤 경로당은 한 분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한 분만 계시고 그럼 열흘 식사하고 열흘은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셔야지 되고 이런 불평등한 게 나오는데 아니, 구에서 그 어르신들 위해서 도우미를 책정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식사 도우미 하실 거는 충분한 인원을 충족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서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 2분씩 그 각 경로당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그런 그 예산을 해서 여유 있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그 이제 저희 의원들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게 그 올해 한두 번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매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우미가 없어 밥 못 해 먹고 우리가 나이도 많고 밥할 사람도 없어 못 한다. 그리고 전에 어떤 경로당은 그 회장님이 남자분인데 회장님이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밥을 해줄 분이 없어갖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좀 충분하게 충족한 인원을 보내줬으면 해서 지금 전체 수급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가에서 전체 그 서구의 전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266개소 경로당 중에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경로당,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를 못했던 경로당들이 한 8개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역량 활용 사업으로 추가로 한 6개소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원하지 않는 곳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채용이 되셨는데 다만 이제 2분이 안 된 데가 있는 거죠. 팀장님 지금 네. 원하는데 못 해주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한 분 마저 해달라는데 그 다른 하시는 분이 그만둬야 나간다고 대기자료에서 넣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지금은 뭐 예산이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뭐 일자리에서라도 조금 줄여서라도 어쨌든 어르신들 공평하게 식사하시는데 20일 정도는 노인 일자리에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평성 때문에 그냥 각 경로당에 2분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경로당 파악을 해서 배정을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총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분배하냐 했을 때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행복밥상에 그 인원을 계속 투입은 하지만 많이 한꺼번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모두 그쪽으로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뭐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마다 다 그 인원수가 다르고 식수가 다르고 나름대로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를 이제 분비하다 보니 어느 경로당은 1명이고 어느 경로당은 2-3명 배치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서 필요한 인원은 2-3명인데 막상 배치는 1명밖에 안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계속 지금 저희도 토론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느 정도 그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일자리로 채우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하든 해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좀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역에 그 도우미하실 분이 없어서 비잖아요. 비는데 도우미가 있어도 못하는 데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신청 시기에 좀 늦게 이런 것도 좀 근데 있었습니다.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뭐 180명 다 찾는데 경로당에 그 하실 분이 있는데 못 보내주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예산을 짤 때 그 전체 우리 경로당의 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좀 여유분을 좀 짜서 그 원하시는데 수급을 할 수 있게 그러면 그 신청할 그 하실 분이 지역에서 하실 분이 없어서 그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하실 분이 있는데 180명이 찾다가 안 보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인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어쨌든 충분히 좀 세워서 그런 경로당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경로당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없어 식사 못 하시는데 충분히 한 알고 명밖에 있고, 없어서 못 하는 거. 어떤 경로당은 2명이 와서 하는데 우리는 한 명밖에 안 와서 며칠은 밥 먹고 며칠은 못 한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도심에 경로당이 좀 많거든요. 동도 저희가 7개 동 이한정회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가서 보면 뭐 거의 못 먹는 경로당이 한 3분의 1 정도 나오나 그래요. 도움이 없어갖고 우리가는 너무 늙어서 이제 밥은 못하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새 와서 경로당 와서 밥하려 하지도 않고 전에 같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경로당 가서 밥도 해주시는데 요새는 전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네. 노인 일자리가 말 그대로 노인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어서 또 일자리 창출의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분배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짜서라도 계속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좀 이런 그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를 가실 분들 쪽을 예산을 좀 넉넉하게 좀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존경하는 우리 고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이 경로 우대라는 거는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일전에 제가 한번 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도 있고 의견 교환을 서로 마쳤는데 지금 각 경로당의 현 실정이 참모는 형평성에 맞게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했을 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려서 어르신들한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고선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세워가지고 참모 아줌마를 모집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시켜가면서 각 노인정에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같이 함께 그 경로당에서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을 그 노인정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에 그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음식 먹는데 불편이 없다. 예를 들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면 자기의 노동력 대가 이외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어르신들한테 대하는 불편 마음이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면들이 10개 중에 한 7개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그 노인정에서 참모를 선출을 해서 참모를 활용하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은 뭐 저희 그 국장님 이하 저희 뭐 과장들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 제출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그 심사 기준표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그 기준표에서 저희가 어떤 그 기타라든가 저희가 뭐 추가로 그런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네. 그 취지는 제가 네.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네. 하지만 지방자치에 따라서 형평성의 융통성을 부려서 할 수 있다. 이거를 첨언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양곡비 지원, 물품, 무료 와이파이 보급국, 경로당 공기청정기, 경로당 방역 지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에 얼마씩 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팀장님은? 지금 팀장이 공석이어서. 네. 그 주무관님 오셨어요? 저 함기현 주무관님 오셨어요? 아니.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그 소비량이 굉장히 줄고 있는데 남성으로 봤었을 때에 하루 쌀 소비량이 얼마냐? 200g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성은 150g. 지금은 조금 좀 차이가 좀 줄었을 거예요. 계속 뭐 0.5, 0.7, 1%까지 2023년도에는 5%가 줄었어요. 소비량이. 그런데 그 양곡 지어오는 걸 보면 20kg 구명 이하일 때는 격월제로 한 포. 그 다음에 10명과 25명 미만, 25명 미만일 때는 매월 한 포. 그래가지고 한 포면은 10포가 되겠죠. 빼니까 매주 일주일 동안 식사를 안 해놓으니까 뭐 10개월 동안 식사하는 걸로 본다고 해서 10포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5명 이상이면 매월 2포예요. 그러면 40kg예요. 40kg 가지고 25명이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2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보고 받을 때 경로당 양곡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일괄성 있게 지급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서 쌀을 지급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일 소비량 한 사람 남성과 여성 따지지 말고 최소한도 한 150g 정도 되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이걸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하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차등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꼭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원칙대로 처리하면 A라는 경로당에서 왜 우리는 저쪽에는 4포 주는데 왜 우리는 2포 주냐 이런 말이 없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기준, 행정의 기준도 안 두고 임의대로다가 담당 팀장이 여긴 뭐 25명 얼마 뭐 이렇게 이거 기준을 이제 저희가 구에서 별도로 세운 거는 아니고 지침 내려온 거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지침도 네. 지침도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는 쌀 소비량에 남성이 얼마 여성이 얼마 기준 따져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침이 언제 공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내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남성 얼마 여성 얼마는 현재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쌀을 배정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노인정에 가면 쌀이 남아서 떡을 해 먹고 떡을 해 드시고 또 모자라는 데는 뭐 의원이나 뭐 지역에 좀 계신 분들한테 쌀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종종 많아요. 근데 노인들의 욕구 불만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최소한도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 기준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게 뭐 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뭐 어디 관계부처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예? 우선은 그거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뭐 조정을 좀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영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 그래도 계속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있고 또 타 경로당에서와의 또 형평성 얘기도 있는데 타 경로당 같은 게 또 회비 걷어서 또 쌀을 구매하시는 또 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여서 그 경로당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네. 회장님들이 네.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융통성 있게 잘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어디 보냐 구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주위에 4포라니까
주에 그 4km인데 격월제로 나서 한다고 하면 1.5배가 주는 거예요. 그 계산을 좀 참고 문헌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5월 연말 12월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운영 그 능남방비 잔액에 대해서 운영비로서 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어 지금도 안내해서 저희가 정산 전까지 쓰시게끔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쌀 부족한 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관내의 그 종교단체인 화엄정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원도심은 해결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준 원칙을 세워놓고 경로당에 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격이 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금년도에 차질없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관련 건과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합법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산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자식의 애착심을 갖고 자식에 대한 애착심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입을 거 못 입고 여행 갈 거 여행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장님이나 뭐 관계 공무원들이 여름에 나가면 전기세 아끼려고 안 틀으면은 청장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팡팡 틀어서 시원하게 계십시오. 그리고 거기 쉼터가 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전기 내가 내야 되니까 아끼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온도를 높여서 또 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운영비 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자세는 지금에 계신 80대 이상 아버님, 어머님들 마지막 여생을 진짜 편안하게 단 하루만 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우리 세대의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어르신들께서 냉난방비 아껴서 쓰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내 드리는 건데 다행히 이번에 또 그 아껴 쓰신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도록 안내도 하고 있고 아껴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부분은 안내해서 챙겨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동에서도 나가서 챙겨서 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렴도 하고 그렇게 향후에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이게 전략하는 거하고 아껴 쓰는 거하고 차원이 좀 틀려요. 그분들은 전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 어? 그냥 계란 하나 있어도 그걸 못 먹고 주머니에 넣어서 손녀, 손자 아니면 자식 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운영 정산에 대해서 특히 전기세와 그 가스비 이거 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서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과장님 그 일에 대해서 경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로당 그 시설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에 회기 끝나면 관내 경로당 다 방문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한다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에 해당이 되는데 약 한 13개 동이 해당이 돼요. 이제 검단까지 하면 뭐 한 40개 동이 되겠는데 새로 신도시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사실 뭐 청라하고 원도심에 비하면 호텔하고 여인숙하고 비교한다 뭐 이 정도의 시설이에요. 이 좀 추운 날씨에 이 혹한기에 이게 방음 처리가 안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원 처리가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그 원도심의 노인정은 몇 개 빼놓고는 이 위풍이 엄청 심해요. 근데 바닥이라도 좀 따뜻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해가지고 보일러를 온도수를 낮춰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시설면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 열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태까지 한 번 내가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노인정에 가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서 현장 한번 확인했지 일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의회를 보고를 하는던가 청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이 나라가 왜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왜 보답을 못해요? 이런 데서 보답을 하자.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지금 복지 예산이 우리 서구에 지금 50%가 넘어갔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라고 지금 하잖아요. 이분들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비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불편함 없이 또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작년 대비 개보수비가 5천만 원에서 올해는 8천만 원으로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무래도 노후 시설이 많이 갖춰진 원도심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또 기타 우리가 그 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뭐 미약하고 예산이 딸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끝으로 금년에 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제가 그 3천만 원 이거 시설비 우리 그 원도심에도 62개 또 저기 경로당에 있는데 이거 한 군데만 해도 최소한도 4,500만 원 될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제가 3천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뭐냐? 관심이 없고 현 실정의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점검을 해서 노인정이 어떤 현황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꾸로. 알겠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좀 잘 할 수 있다. 네. 의원님, 네. 그 고선희 의원님하고 지금 이한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제가 잘 검토하고 올해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노인정이라든지 또 노인정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번 다시 전체 실태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식사 문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적은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이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도 좀 저희가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지금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얘기하신 사항들 저희가 다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8천만 원이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필요한 데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예산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일을 못 하잖아요. 아니 예산 주기가 1년 12년에 1회 추경서부터 4회 추경, 정리 추경까지 하면 5번이 있는데 그런 거 추경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거론된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된 얘기로 공무원들이 관심 없이 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뼈가 박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 뭐 공무원들 하니 좋기를 뭐 하라고 그러면 부탁을 하고 협조를 요구하면 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럼 추경이 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겠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 준비인데 추경에는 아무 소리 없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아 이거는 구태연한 아주 옛날에 예? 공직생활 방식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에 좀 미래 계획적으로 좀 수립을 해서 그거에 반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래서 예산을 예산을 추경에 넣은 거지. 추경이 뭐지? 1년에 한 번 딱 세워놓고 그 예산 가지고 쓰면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을 즉시 실행하게 된 것은 그 사업에 옛날로 얘기하면 뭐 포괄 사업비에 의해서 목감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지향적으로 미래적인 내용을 좀 보고 비교를 해서 업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내가 간곡히 협조 부탁드리는데 경로당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함께 할 테니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은 그의 뒤에 가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상 반영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좀 신경 써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구태의원하게 한다고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 한 명이서 지금 290개소 경로당 담당하고 있고 일일이 전화 오시는 거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좀 저희가 그런 와중에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범주 안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알겠습니다. 유념해 국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현동 경로당의 부지가 확보가 돼서 시의 8억의 예산이 건축비가 확보가 됐고 우리 구의 추경에 4월 달에 9억을 예산 세워서 17억 가지고 그 신현동 경로당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냉난방 설치 방법은 천정형으로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꼭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층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뭐 4, 5층까지 그냥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꼭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업 지시 낼 때 좀 명시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국장님 어쨌든 지금 고선 의원님하고 이한정 의원님께서 계속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한정 의원님 뭐 2월 지나시고 나시면은 이제 전체 점검하신다고 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 함께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 서구에서도 잘 챙겨드릴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한 5분간 정해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그 과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부터 1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입니다. 보고서 113쪽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무상급식, 교복 지원과 더불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영재 교육 지원, 학교 인성 교육 실시,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20억 원 지원 예정이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학교시설 공유제 협약 학교에 1년차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에코스쿨 사업 지원 조건을 강화하여 사업기간 내 수도권 매립지 1회 이상 견학을 필수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6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민관학 협력을 통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연세대 진로 멘토링은 중학생 2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서 2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인하대 진로 멘토링은 중학생 3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인하대에서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 및 미래 신산업 분야 멘토링을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SK 인천 석유화학과 굿네이버스 연세대학교가 함께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학습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중고등학생 490명을 대상으로 총 7회 실시 예정이며 방문대학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6,550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 지역사회 기반 너희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사업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소동이 장학회 운영입니다. 소동이 장학회 운영을 통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564명의 학생에게 21억 2,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5년에는 1분기에 전년도 사업 결산 및 장학금 규모를 확정하고 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인 장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및 심의하고 3분기에는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신청을 거쳐 4분기에 장학금 지급과 다음 연도 운영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 및 122쪽 저소득층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서구 영어 마을은 24년도와 동일하게 12개의 정규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5년에는 체험학습을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1분기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위탁비를 지급하고 2, 4분기 외국어 교육 특구 운영위원회 개최 및 3분기 집중 지도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외국어 교육 지원 확대는 서구 영어 마을 및 원어민 화상 영어 프로그램 수강료 중 자부담 1만 원을 제외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외국인 및 난민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123쪽 공공도서관 건립 및 확충, 125쪽 무인도서시설 구축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 SOC 복합청사로 지어지는 검단 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130제곱미터이며 25년 8월 준공 예정, 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로동 856-6번지에 위치한 공공기여 작은 도서관은 2월 기부 체납받아 필요한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3, 4층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사 등의 스마트 도서관 8개소와 무인 대출 반납기 5개소 등 총 13개소의 무인 도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25년에는 검단 신도시에 스마트 도서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수동 방식의 북박스 4개소를 자동 대출 반납 처리되는 예약 대출 반납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학습을 더하고 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 지원은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에 따라 25년에는 1층 열림학습공간과 스마트 도서관을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스마트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직장인 양안강좌 확대, 대강 확대 등으로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 증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배달광자, 명사초청 서구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근거리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동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은 24년도에 1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25년에는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과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유해 환경 해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도 청소년 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센터 주요 프로그램과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 및 부모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상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적극 안내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등을 활발히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133쪽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은 연면적 5,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24년 10월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 25년 1월 재검토 사항을 보완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승인일 경우 4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청라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청라 청소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2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24년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월 31일 매입 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하반기에 부지 등기 완료 후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16페이지에 그 멘토링 사업 추진 있죠. 2025년도 추진 계획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기획으로 각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네. 왜 여기 인천에 있는 대학교 인하대학교 뿐인가요? 인천대학교도 있는데 인천대학교는 왜 빼놨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천대학 제 멘토링 진로 멘토링 사업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대가 해왔던 사항이어가지고 저희가 인천대를 다시 뭘 이렇게 다시 컨택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공계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가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서 그
일반 인문계를 하고 있으니 인하대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을 위주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대학교가 명실상부하게 인천의 대표적인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인천대학교에서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됐다. 뭐 계획을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지. 굳이 인하대학교 하고 연세대 우리 송도 캠퍼스 꼭 해야 되는 그런 뭐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검토는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랑 어떻게 하는 건지.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학생들도 인천대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을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학생 수 인천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국으로 봤었을 때에는 한 15%, 인천으로 봤었을 때는 한 45%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대에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19페이지의 서동희 장학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지금 이렇게 그 숫자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 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재단 법인 서동희 장학회가 이사가 어떻게 돼서 이사의 위촉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서동희 장학회를 구 예산으로 해서 출연금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장학금 지급할 때 한 번이라도 초청장을 보내서 아니면은 안내를 해서 장학회 지급 전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초청해서 해봤는지 그런 사항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제가 7대 때 한 번 참여를 교육원에서 전달시킬 때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사가 15명인데 그 이사 15명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사를 위촉해가지고 사단법인 서동희 장학회에서 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왜 서동희 장학회 구 예산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서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장학회 그 출연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의원들은 장학금을 쓸 때 초대를 안 했는지 이 면에 대해서 섭섭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저 작년에 그 장학금 수여할 때 저희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려서 그 행사방에서 단톡방에 다 올려드려서 의원님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거든요. 2024년도 행정감사 때 내가 이 얘기를 논했어요. 왜 의원님도 참석을 안 시키냐. 뭐 희망자회에서 갈 수는 있는 건데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주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일단 24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내드려서 아마 일정을 다 아시고 하셨고, 제가 23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엔 또 했었다라고 제가 이제 그 전임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이 인지하시지 못하게끔 알려드렸다면 그건 저희의 불찰이긴 한데. 알았어요. 그 금년부터는 꼭 장학금 전달할 때 의원님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사 15명은 주로 어떤 사람이 이사가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사는 이제 그 기한이 있고요. 근데 기한이 있어서 뭐 연임을 하시는 건 하시는데 만약에 그만두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게 되면 그 저희 과도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자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사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진행 사항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사 1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게 다음에 또 연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그게 연임은 없으면 1회 연임? 아니 계속 연임을 하실 계속 수가 연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분을 계속 연임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계속 연임이 되시는 거죠. 네. 그 이사에 그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좀 저한테 하나 좀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동희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또 초대를 해서 같이 함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고 협조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요. 15분의 이사님들 위촉일자 네네. 지금까지 하니까 그리고 매년 그분들이 혹시 서동희 장학회에 일정 금액의 어떤 뭐 후원하셨다든가 뭐 이런 종류의 그 내역이 있으면은 그것도 위촉일 일로부터 지금까지 그까지 삽입해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서구복지재단,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과 장경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